자,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의 기본 작동 방법부터 시작해서 차박 캠핑까지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해봤는데 가져갈 차가 없잖아요. 이제는 진짜 차를 살 때가 아닌가요? 사실 면허를 따도 직접 운전하려면 준비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니까요. 준비물이 좀 커요. 차입니다, 차. 차가 있어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네. 근데 소은님은 어떤 차를 좀 타고 싶으세요? 좀 이런 차 타고 싶다. 그런 로망이 있으신가요? 저는 네. 일단 약간 좀 크고 높은 차를 타고 싶어요. 오. 제가 아직 초보 운전자이다 보니까 앞에, 옆에, 뒤에 차들이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소은님께는 지금 이 스포티지를 추천드려요. 오. 아까 제가 시선 처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야가 더 넓어집니다. 넓은 시야는 안전운전에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스포티지 같은 SUV를 첫 차로 추천드려요. 또 이 신형 스포티지는 사이드미러를 기존에는 그 A필러에다 달았는데 도어 쪽으로 내렸어요. 게다가 계기판도 3cm를 낮춰서 운전자의 시야를 더 많이 확대했고요. 1열에는 쿼터 글라스를 추가해서 개방감을 넓혔습니다. 오주님 혹시 1열 쿼터 글라스라고 했는데 네. 그게 혹시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자동차 용어가 아무래도 어렵죠. 어려운 게 많죠. 네. A필러, B필러, 뭐 쿼터 글라스 맞아요.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운전자의 시선은 당연히 왼쪽을 향하게 되잖아요. 네. 자동차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이랑 디자이너들은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시야 확보를 더 잘하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시야 확보를 한답시고 또 충돌 안전과 디자인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 스포티지는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봤겠지만 이 밖에서 봤을 때 A필러 라인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운전석에서 앉아서 봐도 넓고 쾌적한 시야를 확보해 줍니다. 그게 바로 1열 쿼터 글라스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사이드미러가 도어로 간 자리에 1열 쿼터 글라스가 자리 잡게 되었고 덕분에 시야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소은님 같은 초보 운전자들은요, 네. 이 좌회전할 때 여기 시야 요만큼 더 확보된 게 안전운전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시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초보 운전자들은 확실히 SUV가 낫겠네요. 그렇죠. 근데 SUV라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돼요. SUV가 크기의 범주가 정말 엄청나요. 소형부터 특대형 SUV까지 정말 다양한데 네. 초보 운전자한테 딱 맞는 크기는 이 스포티지라고 추천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실내 공간도 스포티지 정도면 이 차급에 비해서 굉장히 공간을 잘 뽑아낸 거거든요. 차량의 크기도 초보 운전이 타기에도 크게 무리 없고요. 처음 운전할 때 가장 많이들 하는 실수가 주차할 때 접촉이거든요. 근데 혼자서 운전하다가 주차 기둥이나 어떤 구조물을 박으면 괜찮은데 다른 차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져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렇죠. 눈물이 나네요. 제가 주차를 하다가 네. 차를 여럿 긁었어요. 근데 다 제 몸집보다 너무 큰 차를 몰 때. 네. 왜냐면 이게 차 폭감과 길이감이 약간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차를 몰다 보면 어딘가에 긁히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이렇게 소형, 준중형 이런 차들이 좋지 않나 저도 생각되네요. 이 긁힌다는 게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그니까요. 그 순간이잖아요. 찰나의 순간이죠. 진짜 철렁해요. 그 긁힐 때 버벅 소리가 나거든요. 뭐야 이거 이러면서 내려서 보면 그럴 때 우리가 또 바라는 게 신기술 아닌가 싶어요. 네네네. 우리의 그 차를 보호해줄 수 있는 네. 안전 사양들 뭐 이런 것들이요. 사실 저는 차량 구매할 때 가장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포테인먼트 사양인데요. 스포티지는 준중형 SUV 중에서 최고 수준의 인포테인먼트 사양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제가 너무 놀랐는데요. 일단 실내에 딱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바로 이 널찍한 화면입니다. 그런데 화면이 네. 우리가 일상적인 자동차에서 보던 그 화면이 아니던데요? 아니에요. 네. 왜냐면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인체 공학적으로 살짝 구부러지면 운전자가 정보를 인지하기가 훨씬 수월한 자리에 위치하게 되죠. 그런데다가 화면도 기본적으로 12.3인치예요.
이 정도면 진짜 큰 수준이거든요. 계기판도 12.3인치예요. 이게 지금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쭉 이어진 것처럼 보이면서 정말 넓은 화면으로 아주 시원시원하게 정보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전부 부드럽게 터치로 작동이 되고요. 그 디스플레이 아래에 있는 공조전환 조작계도 아주 부드럽게 터치로 전환이 되면서 아주 심플한 실내가 완성됩니다.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 안에는 아주 다양한 기능도 숨겨져 있는데요. 기아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휴 가맹점이나 주차장 아니면 주유소를 이용을 할 때 결제를 내 차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리지도 않고요? 네. 와. 그게 바로 기아페이고요. 기아 커넥트 앱을 이용하면 주차하고 내려서 걸어갈 때 주차 위치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위치를 이 어플로 안내를 해줘요. 그뿐만 아니라 내 차의 위치를 공유하는 기능도 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내 차의 현재 위치랑 목적지를 내 친구들에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지금 이게 스포티지 차량으로 다 가능한 말씀이시죠? 모두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이 기능은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우님 같은 초보 운전자분들에게 자신감을 뿜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눈에 띄는 신기술인데요. 바로 리모트 360도 뷰입니다. 보통 이런 기능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오준 씨? 서라운드 뷰. 맞아요. 이 서라운드 뷰, 차량이 어떻게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다 보여주는 기능을 말해요. 당장 주차할 때 주차선에 내가 맞게 딱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서라운드 뷰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신형 스포티지는 이게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무려 360도로 차량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차할 때 진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갓길에 이렇게 잠깐 세우려고 가다가 그 보도블럭에 가까이 차를 대잖아요. 그때 휠을 찍이 아니에요. 그그그그그 이 소리가 난다니까요. 그그그그 하면서 휠을 긁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량 전 측면에 범퍼가 긁힐 때도 있습니다. 이 리모트 360도 뷰만 있으면 요 정도까지만 가면 내 차가 손상을 입지 않겠구나. 뭐 이런 게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형 스포티지만 있으면 초보 운전이어도 도로에 나가는 게 그닥 두렵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엔진의 차량을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 뒤에 있는 이 신형 스포티지도 세 가지 엔진으로 구성이 돼요. 디젤,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인데요. 디젤 엔진은 엔진에서 보내는 에너지 전환율이 높은 차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힘이 셀 것 같아요. 오, 맞아요.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하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진동이나 소음은 조금 더 다른 엔진보다는 들릴 수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파워풀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갈 때 유리해요. 장거리 주행. 이럴 때 기름을 많이 넣지 않고도 파워풀하게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가솔린 엔진은 가장 대중화된 엔진 라인업이잖아요. 가솔린 차 타보셨나요? 저는 자동차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17년이나 했으니까 가솔린, 수소, 디젤, 하이브리드, 다 타보셨죠? 전기 다 타봤죠. 가솔린의 가장 큰 특징. 조용하고 대신 유류비는 조금 든다. 맞아요. 하지만 진동과 소음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승차감이 좋다고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예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디젤이나 다른 하이브리드 엔진에 대비해서는 연비가 좀 낮아요. 그래서 단거리 주행이 많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엔진이에요. 하이브리드 엔진, 요건 이제 디젤과 가솔린과 또 달라. 이거는 친환경차로 분류가 됩니다. 친환경 차량으로 등록이 되면 일단 경제적이에요. 그렇죠? 심장이 하나씩만 있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두 개가 있어요.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가 있냐면 가솔린 엔진이 있고 모터가 있어요. 두 가지 동력원이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차를 끌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터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름값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차량이에요. 맞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를 탈 때 제가 너무 기분 좋은 순간이 언제냐면 톨비 반값.
맞아요. 공영주차장 반값. 반값. 아, 너무 좋아. 그런 소소한 혜택들을 또 누려갈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가 더해져서 출력을 돕기 때문에 연비가 매우 우수하다는 점. 그래서 좀 이렇게 도심에 막힐 때, 이럴 때 연비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하이브리드 엔진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무려 네, 1리터로 넘죠. 네. 16.7km를 갈 수 있어요. 엄청나게. 엄청난 거죠.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거의 한 1.5배 이상 간다고 맞아요. 보면 될 거예요. 소은님은 무슨 엔진 타입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저는 말씀 들어봤을 때 네. 하이브리드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죠? 네. 하이브리드는 차값이 조금 더 비싸요. 아. 그래서 주행거리가 많은 분들한테 더 괜찮아요. 차값을 조금 더 내는 대신 네. 기름값을 덜 내는 거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벌어다 주는 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은님, 서영님, 이 스포티지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처음에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느껴졌어요. 네. 특히 여기 이 부분이요. 네네네. 기존의 SUV에서는 볼 수 없었던 느낌이랄까요? 개성 있다고 느껴졌어요. 아, 저도 막 비슷비슷한 디자인들 중에서 이 신형 스포티지의 디자인은 딱 그 자기의 매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차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이 자동차라는 것도 결국은 트렌드가 있잖아요. 디자이너들도 결국 이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이 스포티지의 얼굴은 그 누구도 따라하지 않은 이 스포티지만의 표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유니크한 느낌이죠. 그쵸? 자, 특히 제가 제일 놀랐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 자, 오, 지금 보시면 와. 네, 이게 DRL이라고 합니다. DRL이 뭐의 약자냐면 Daytime Running Light입니다. 사실 이 DRL은 예전에는 안전을 위한 장치였어요. 그런데 어차피 불빛이 들어올 거라면 브랜드에서는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넣어야겠다라는 그 표식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멀리서 스포티지를 보게 되면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커다란 부메랑 같은 두 개의 눈빛이, 그쵸? 이게 맞네요. 그죠? 커다란 부메랑 같은 눈빛이 보면 멀리서 봐도 한눈에 스포티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소은님, 서영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자동차 헤드램프는 사람으로 치면 눈이잖아요. 어디가 눈이라고 생각하세요? 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한번 찝어보시겠어요? 여기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거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지금 포인트예요. 자, 서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DRL이 많은 분들이 이 눈매를 형상하기 때문에 이걸 헤드램프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스포티지의 헤드램프는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오. 이 DRL 바로 옆에 사이드 리피터 밑에 네. 이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 말씀이죠? 네, 그게 헤드램프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반전 매력을 주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러한 디자인은 또 컬러별로 다른 느낌을 준다는 게 색다른 매력이에요. 자, 여기 섀도우 매트 그레이 컬러를 보면 이 파격적인 헤드램프가 바디 컬러에 좀 숨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DRL이 들어오면 짜잔 하면서 다른 표정을 보여주고요.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이 컬러는 바디 컬러가 밝다 보니까 파격적인 이 헤드램프의 아웃라인을 우리가 제대로 감상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디 컬러를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모습의 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검은 계열, 어두운 계열을 선택하면 이 눈매를 숨겨놨다가 DRL을 짠 하고 보여줄 수 있고, 밝은 컬러를 선택하면 이 파격적인 디자인 자체를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네. 아무리 기본 트림을 선택을 해도 겉에서 봤을 때 풀옵션처럼 보이고 싶은 게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마음이죠. 근데 맞아요. 주머니 사정은 넉넉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네. 이 스타일 옵션만 추가하면 풀 LED 헤드램프, 풀 LED 테일램프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그레이드를 사도 스타일 옵션을 넣게 되면 아주 예쁘고 완성도 높은 스포티지의 외관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 네.
사실 이 신형 스포티지는 신차잖아요. 네. 신차니까 아주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세련된 디테일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스포티지의 또 다른 차별점입니다. 바로 그래비티예요. 그래비티. 그래비티는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자동차를 고를 때 나만의 스타일을 담긴 차를 사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디테일들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지금 이 차량 보면 전면부에 그릴 디테일이 굉장히 입체적이지 않나요? 자, 전면부에 보면 일단 그릴부터 일반 모델과는 달라요. 뭔가 포스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안쪽에 이 디테일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휠도 다릅니다. 휠도 19인치의 전면 가공 휠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측면에 도어 가니쉬 부분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형상이죠.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네네. SUV는 루프렉이 생명이에요. 루프렉이 맞아요. 또 포인트거든요. 자전거도 올릴 수 있고. 그렇죠. 아. 그래서 레저 활동을 한다거나 그럴 때 위에 이 루프렉도 특별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모델보다 훨씬 더 쓰임새 좋고 더 멋있는 네. 루프렉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요. 네. 바로 이 컬러입니다. 아, 이거 너무 멋있어요, 이 컬러. 진짜 멋있지 않나요? 약간 네. 아마존을 뚫고 나온 것 같은 네. 색상인데요. 실제로 이 색상 이름이 정글 우드 그린색이에요. 그래비티 전용으로 들어가는 색상인데요. 정말 독특하고 유니크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차가 스포티한 감성을 가진 SUV잖아요. 이런 유니크한 컬러랑 매치가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스포티지의 완성은 이 익스테리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내 인테리어까지도 굉장히 특별한데요. 고급차에 적용되는 퀼팅 패턴, 스웨이드 마감까지도 버무려졌습니다. 또 우드 그레인도 굉장히 와. 고급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변속 다이얼, 터치식 공조 전환계로 심플함을 더했어요. 네. 별거 아닐지 몰라도 이 옷걸이형 헤드레스트도 있어요. 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네네. 모양이? 네. 요즘 최신 기아차들에서 만나볼 수 있는 디테일이죠. 그죠? 자, 그리고 시트 뒤에 미니 포켓까지 준비를 해놔서 와. 야, 이런 다양한 첨단 기술과 편의 장비, 실내 마감들을 보면 준중형 SUV 그 이상의 급의 SUV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맞아요. 지금까지 첫 차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와 또 이렇게 차량의 디자인까지 직접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인에게 맞는 차량을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진짜 구매입니다. 그렇죠? 네. 구매. 자, 다음 챕터에서 신차를 구매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꿀팁이 있는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